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업종 추가나 변경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만 하면 쉽게 되다 보니 큰 고민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잘못 추가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업종,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창업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 분류를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이 속해 있는 통신판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통신판매업이 세 분류가 되고 그 하위에 있는 전자선거래 소매업 525101, 해외 직구대행업 525105와 같은 분류가 세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해서 유의하실 부분이 최초 사업자 등록 이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로 최초 창업하셔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를 적용받던 중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영 컨설팅 업종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경영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장소에서 기존 통신판매업과 관계없이 완전히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업종,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요건이 맞으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사업자를 내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게 되는 순간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업종 추가뿐만이 아니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소매업을 하시다가 새롭게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업종을 삭제하고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추가하게 되면 사업의 확장에 해당이 돼서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기존 사업자와 별개로 다른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기존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셨다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업종 추가 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치세 부담도 적고 매입자료를 잘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공급 대가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정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대표적인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제조업 또는 도매업으로 업종을 확장하려고 업종을 추가하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하시려고 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만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업종 추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추가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그래도 신청하실 거냐라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종 추가나 업종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나 간이과세자 배제 모두 사업자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업종 추가나 업종 변경 시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업종 추가나 업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